10월 15일 수요일 프로토 승부식 121회차 INTL 친선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분석에 앞서 저희 소통방에서는 스포츠 정보 및 프로토픽 조합픽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에 입장하지 않아도 구독, 좋아요만 누르시고 분석만 받아보셔도 됩니다. 조합 및 공유픽 스포츠 정보를 원하시면 소통방 들어오셔서 함께 응원도 하고 좋은 성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노르웨이 포메이션은 4-3-3이며 라인을 높게 유지하며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의 강점을 보인다. 폴란드는 문전에서 폭발적인 가속력으로 공간을 벌리며 박스 안에서 반박자 빠른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린다. 웨데가르드는 중앙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하프 스페이스로의 침투 타이밍을 정교하게 조정한다. 좌우, 전환 시 패스의 각도와 속도가 예리해 공격 루트가 쉽게 막히지 않는다. 슈엘데루프는 왼쪽 측면에서 컷인 후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이선에서의 공격 연계까지 완성도 높게 수행한다. 노르웨이는 전개 속도가 빠르며 압박 후 즉시 전환하는 공격 구조가 정교하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니어 포스트로 달려들며 헤더로 잘라먹는 루틴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있다. 폴란드가 페이크 동선을 만들면 웨데가르드가 시선을 빼앗고 슈엘데루프가 중간 지점에서 잘라먹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이 세트피스 루틴 하나만으로도 경기의 흐름을 결정짓는 위협적인 무기가 된다. 그래서 전반 초반부터 세트피스 득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뉴질랜드 포메이션은 4-3-3이며 블록을 내리고 버티는 수비를 지향한다. 우드는 제공권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연계 속도와 압박 회피 능력이 떨어진다. 저스트는 공중볼 경합에서는 강하지만 측면 커버와 뒷공간 대응이 늦다. 렌달은 좌우 커버는 활발하나 공격 전환 시 볼을 오래 끌어 흐름이 자주 끊긴다. 전체적으로 롱볼 위주의 단순한 전개 패턴이며 중원에서의 세컨드볼 회수율이 낮다. 특히 세트피스 수비 시 니어포스트 대응이 불안하며 리바운드 상황에서 마킹 스위치가 느리다. 결국 세트피스와 압박 구간 모두 노르웨이에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가 뚜렷해 라인 유지가 어렵고 세컨드볼 대응에서도 빈틈이 발생한다. 노르웨이는 경기 템포를 초반부터 장악할 수 있는 전술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코너킥 루틴에서의 니어 포스트 침투 패턴은 완성도 높은 세트피스 운영의 대표 사례다. 뉴질랜드는 피지컬과 템포 모두 밀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내줄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술 완성도, 체력 밸런스, 세트피스 집중력 세 가지 모두 노르웨이가 앞서며 이 경기는 홈이 아닌 중립에서도 압도적 흐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알바니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최전방의 브로야가 수비 라인과의 경합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볼을 지켜내며 전방 기점 역할을 맡는다. 아슬라니는 중원에서 패스 템포를 조절하며 볼 순환의 중심을 담당하고 공격 전환 시 하프 스페이스로의 전진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춘다. 왼쪽 윙 아사니는 왼발잡이 인버티드 유형으로 측면에서 중앙으로 치고 들어가며 왼발 인프런트 킥으로 반대편 파포스트를 감아 때리는 플레이가 주특기다. 이 인커팅 루트는 알바니아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 루트로 자리 잡고 있으며 중거리 슛과 세컨드 찬스 유도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압박 강도를 높여 중원 회수율을 끌어올리고 브로야의 포스트업과 아사니의 마무리 루트가 완전히 정착되고 있다. 또한 수비 라인은 하프라인 근처까지 전진하며 적극적인 압박 라인을 구축해 전방에서부터 볼을 탈취하는 구조를 완성해 가고 있다.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집중력이 높아 후반 체력전 구도에서도 흐름을 잃지 않는다. 요르단 포메이션은 3-4-3이며 아시안컵 당시의 집중력과 조직적 플레이를 최근 들어 거의 재현하지 못하고 있다. 알타마리와 알라이마트는 개인 돌파 능력은 여전하지만 볼 터치가 길고 연계 플레이의 완성도가 떨어져 템포를 자주 끊는다. 중원의 알라와브데는 전개 중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압박을 받으면 전진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무엇보다 주전 수비수 아랍 알야잔의 부상 결장은 요르단 수비 라인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다. 103 라인은 커버 타이밍이 늦고 박스 근처에서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수비 재정렬 과정이 느려 하프 스페이스를 내주며 상대 인버티드 돌파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의 저하가 두드러지며 라인 강역이 벌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알바니아는 아사니의 인버티드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하고 있고 브로야의 포스트업과 아슬라니의 패싱 밸런스가 완전히 정착됐다. 반면 요르단은 주전 수비 부재와 압박 완성도의 하락으로 인해 실점 리스크가 높아졌다. 따라서 홈에서 집중력을 극대화한 알바니아가 왼발의 결정력으로 승부를 끝낼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 차이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푸에르토 포메이션은 4-2-3-1이며 홈에서는 라인을 낮춰 블록 중심의 수비로 버티는 운영을 시도한다. 안토네티는 좌측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지만 압박에 직면하면 볼 보호 능력이 떨어진다.
리베라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아르헨티나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전개 루트가 끊기기 쉽다. 에체바리아는 공격 전개에서 중심축 역할을 맡으나 측면 지원 타이밍이 늦어 단독 플레이 비중이 높다. 포백 라인은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상대 침투에 노출되는 장면이 많고 제공권 경합에서도 약세를 보인다. 그래서 전반부터 수비 라인의 균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홈의 이점도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메이션은 4-3-3이며 데폴로 셀소 파레스의 미드필드 라인이 경기 전체를 통제한다. 데폴은 템포 조절과 전환 타이밍의 중심이며 로 셀소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짧은 패스로 리듬을 만든다. 파레스는 중원 후방에서 빌드업의 시발점 역할을 맡으며 압박이 들어올 때도 안정적인 탈압진을 보여준다. 알마다는 좁은 지역에서도 빠른 패턴 플레이를 구사하며 훌리안 알바레즈는 방향 전환과 골 결정력이 압도적이다. 좌우 풀백이 적극적으로 올라서며 하프 스페이스를 파고들기 때문에 상대 수비는 라인 정렬에 어려움을 겪는다. 전술 밸런스, 경기 템포, 볼 점유율 모두 아르헨티나가 확실히 앞선다. 푸에르토리코는 홈의 이점을 살리려 하겠지만 상대의 압박 강도와 템포에 밀려 전개가 무너질 가능성이 크다. 아르헨티나는 미드필드 장악력과 공격 전환 속도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보여줄 것이다. 결국 이 경기는 전력 격차가 그대로 드러나며 아르헨티나의 일방적인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콜롬비아 포메이션은 4-3-3이며 하메스 로드리게스는 여전히 미드필드 중심축에서 전환 템포를 조율한다. 그의 인프런트 프리킥은 구속과 정확도가 모두 살아있으며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얻는 파울마다 득점 위협을 만든다. 루이스 디아스는 왼쪽 측면에서 폭발적인 가속으로 상대 풀백을 제치고 컷백 루트와 중앙 돌파를 번갈아 시도한다. 캄파즈는 중원에서 볼 순환과 이선 연계에 관여하며 하메스와 번갈아 전진해 압박 분산을 유도한다. 수비진은 라인 컨트롤이 견고하고 역습 전환 시 수비 복귀 속도도 빠르다. 그래서 콜롬비아는 점유율과 템포를 모두 장악하면서 경기 전체의 리듬을 주도한다. 홈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 빌드업을 끊고 세트피스로 경기 흐름을 일찍 잡는다. 결국 콜롬비아는 전반 중반 이후부터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캐나다 포메이션은 4-2-4-2로 유지되지만 라인 강역 유지가 불안하고 전방 압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 올루아세이는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마무리에서 정확도가 부족해 찬스를 살리지 못한다. 아메드는 볼 터치가 불안해 중원 압박을 받을 때 쉽게 볼을 잃는다. 으스타키오는 빌드업 전개의 중심이나 커버 범위가 좁아 하프 스페이스 대응이 늦어진다. 측면 수비는 간격이 벌어져 디아스의 돌파 루트에 계속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호주전 패배에서도 세컨드볼 대응과 압박 복귀가 느려 실점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캐나다는 전술적 안정감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예상된다. 콜롬비아는 하메스의 킥 정확도와 디아스의 폭발력으로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통제한다. 반면 캐나다는 압박 간격과 전환 타이밍에서 허점을 드러내며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경험과 완성돼서 한 단계 위인 콜롬비아가 홈의 열기 속에서 승부를 끝낼 것이다. 미국은 4-2-3-1 전형을 가동하며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한다. 루나는 측면에서 인버티드 드리블로 안쪽을 파고들며 짧은 패스와 2대1 연계로 박스 근처에서 찬스를 만든다. 아게망은 최전방에서 오프 더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빠른 턴 동작으로 슈팅 각도를 확보한다. 드라토레는 후방 빌드업과 중원 연결의 축으로 좌우 밸런스를 맞추는 패스 능력이 탁월하다. 하지만 라인을 높게 유지하는 특성상 역습 전환 상황에서 뒷공간 노출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전진 패스 루트가 막히며 템포가 끊기기 쉬운 구조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점유율과 세컨드볼 회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전반 주도권을 잡는 경우가 많다. 특히 루나와 드라토레의 영예는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어지는 전개 속도를 높이며 전반 주도 흐름을 만들어낸다. 호주는 5-4-1 전술을 단단히 형성해 상대의 점유를 유도한 뒤 역습 타이밍에 집중한다. 수비 블록이 낮게 형성되지만 압박 타이밍이 매우 정확하고 수비 라인 강력이 좁다. 핵심은 흐루스티치의 킬 패스로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가는 순간 박스 뒷공간을 단번에 공략한다. 그의 날카로운 전진 패스는 육상 선수급 속도를 자랑하는 보일과 맥칼페에게 연결되며 결정적인 1대1 찬스를 만든다. 보일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풀백을 제치고 컷백 타이밍을 잡고 맥칼페는 세컨드 라인에서 완벽한 침투 타이밍으로 박스 진입을 시도한다. 그래서 호주는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효율적인 역습 한 방으로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다만 포백 전환 타이밍이 느린 구간에서 세컨드볼 커버가 불안해 전반 실점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도 후반 체력 유지력과 전환 효율성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보인다.
미국은 홈에서의 강한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로 경기 주도권을 잡는 데 능하다. 루나의 드리블과 드라토레의 템포 조율이 경기 전체 흐름을 만들어내며 후반에도 꾸준한 에너지 유지가 가능하다. 호주는 역습 완성도가 높지만 세트피스 수비와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부분이 있다. 결국 홈의 에너지와 전술 밸런스를 감안할 때 이번 경기는 미국이 경기를 통제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멕시코는 4-3-3 전형으로 구성하며 공격 전개 시 하프 스페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베가와 모라는 좌우에서 좁게 위치하며 짧은 2대1 원투 패스로 상대 포백의 시선을 교란한다. 이들의 영예는 단순한 크로스 중심이 아니라 페널티 박스 측면에서 공을 주고받으며 중앙 진입 각도를 만들어낸다. 히메네스는 전방에서 포스트 역할을 수행하며 베가와 모라가 침투할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특히 박스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컴팩트 플레이는 상대 수비를 끌어내며 오프사이드 라인을 붕괴시킨다. 그래서 멕시코는 점유 기반보다는 박스 근처에서의 템포 조절과 빠른 재침투로 득점 찬스를 만들어낸다. 또한 중원에서는 삼각형 형태의 볼 순환으로 상대 미드블록을 압박하며 세컨드볼 회수 이후 재전환이 빠르다. 결국 멕시코는 짧은 간격, 빠른 전환, 유기적인 움직임 세 요소를 모두 결합하며 박스 공략 효율을 극대화한다. 에콰도르는 4-4-2를 기반으로 하며 카이세도가 중원에서 에너지 레벨을 유지하며 압박의 중심을 맡는다. 하지만 양쪽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불안해 하프 스페이스에 공간을 자주 허용하는 경향이 있다. 앙골로는 측면에서 속도로 위협을 주지만 수비 전환 시 복귀가 느려서 뒷공간이 자주 열리는 문제가 있다. 예보하는 전방에서 몸싸움이 강하지만 지원 라인이 늦어 세컨드 찬스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결국 라인이 길게 벌어지면서 미드필드와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박스 근처에서 커버 타이밍이 느려진다. 그래서 멕시코의 하프스페이스 침투 패턴을 연속적으로 막기 어렵고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블록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 전술적 조직력보다는 개인 피지컬 중심의 수비 대응이라 빠른 템포를 이어가는 상대에게 취약한 구조다. 멕시코는 베가와 모라 중심의 유기적 공격 전개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며 히메네스의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득점 루트를 다층적으로 만든다. 반면 에콰도르는 수비 간격 유지가 흔들리고 전환 상황에서 커버 타이밍이 불안하다. 결국 이 매치는 템포 전환과 공격 완성돼서 한 수 위인 멕시코가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 기원하고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